야, 비가 와서 야구를 안 했어.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요.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좋고 행복하다. 오늘은 안 진다. 오늘 밤은 화가 안 난다. 진짜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저녁만 되면 야구 본다고, 그래 오늘은 이기겠지, 희망을 갖고 좀 경기를 봤는데, 이제 뭐 순위 싸움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니까 차라리 그지 같은 경기력 안 봐도 된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시즌을 포기할 권리가 있죠. 그러나 선수단은 그럴 수 없다. 트래직 넘버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그래도 5강 안착을 위해 악착같이 싸워야 되는 그 의무가 감독과 선수, 그러니까 프로 구단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야 또 선수들의 유의미한 성장도 좀 기대할 수 있다. 9월 잔여 경기, 한 20경기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선수들 탑3를 골라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윤도현. 너는 왜 도대체 9월에만 야구하냐? 뭐 가을 전어예요. 이 정도면 가을 전어다. 작년에도 부상으로 한 시즌 다 날려먹고 9월에 엔트리 합류해서 6경기 동안에 홈런 1개 포함해갖고 4할 7푼, OPS 1빵빵 1.000, 무시무시한 기록을 세워갖고 올 시즌, 그러니까 25시즌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갖게 했죠. 도연포가 드디어 터지는구나 했는데 도영이는 30경기, 도연이는 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도 윤도현은 부상 때문에 재활 치료에 한 시즌 다 보냈다. 그래도 뭐 5, 6월 2달 남짓 미친 임팩트를 보여줬죠. 4개의 홈런과 OPS 0.829라는 유의미한 타격세 한석을 보였는데, 문제는 수비에서도 반대로 미친 임팩트를 보여줬다. 뭐 송구시 스펙을 하더니 나중에는 내야 땅볼 처리하다가 삼성전에 실책 저지르고 손가락 골절상은 진짜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부상입니다. 진짜 거의 쿠쿠다스 몸이다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뭐 이런 것만 보면 과연 윤도현이 내야수로 성장 가능성이 있냐 의심스럽기도 해요. 아무튼 9월 확장 엔트리와 함께 다시 라인업에 지금 복귀한 상태고요. 한화전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좌월 홈런을 터뜨릴 정도로 이 펀치력은 정말 남다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도현이가 기아 타이거즈 야수들 중에 몇 안 되는 포심 패스트볼, 강속구에 대한 대응이 좋은 선수예요. 올 시즌 우리 팀 타자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상대 투수의 150km가 넘는 이 빠른 공 대응이 안 된다. 바로 이 점이죠. 포심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력이 지금 양수 플러스인 야수가 김선빈, 최영우, 오선우 요 정도예요. 윤도현은 김도영과 마찬가지로 번개 같은 이 배트 스피드를 갖고 있고 민첩성과 폭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포심 패스트볼, 강속구에 대한 타이밍도 잘 잡는 선수고, 물론 이게 숱한 부상으로 프로 4년차에 접어든 선수가 현재 통산 타석수만 보면 110타석밖에 되지 않는, 1군경험만 보면 거의 신인 선수나 진배가 없다. 그런 만큼 변화구 대응이 좀 부족해 삼진율도 높지만 기본적인 타격 재능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죠. 문제는 수비인데 어깨는 강견이지만 송구 정확성이 현재 매우 떨어지고 필딩에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도 벌써 윤도현의 뭐 외야수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컨버전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전 이건 좀 매우 성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긁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벌써 내야수를 포기하기에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너무 아깝다. 이런 대형 내야수, 김도영도 마찬가지고요, 윤도현도 그렇고, 이런 대형 내야수 유망주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야구 외야구 좀 제발 좀 그만 다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윤도현이 건강하게 한 시즌 130경기 이상 좀 뛰는 것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박한 소원 난 좀 가져도 되잖아, 그죠? 자, 22년 드래프트 1차 지명 김도영, 2차 1라운더 최지민이, 2라운더 윤도현, 7라운더 황동아. 적어도 얘네들은 밝은 기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성공해야 된다. 자, 다음 선수 명단, 솔직히 이제 이 명단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또 속아본다. 김석환. 도영아 언제 돌아오냐, 3시즌까지 너무 길다. 도영아.
조용히 여기 있는데? 어디? 지금까지 이런 핸드폰 케이스는 없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공식 인증받은 KBO 선수 캐리커처 휴대폰 케이스 출시! 그 뭐 10개 구단 인기 선수들 총 출동했는데 아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갸빠니까 기아 선수들만 중요해. 그래서 타이거즈 선수 누구? 김도영! 힘차게 달려라! 24시즌 MVP 명실상부 KBO 아이콘 김도영, 이종, 타이거즈 나성범 홈런, 155개 캡틴 나성범, 마지막으로 영원한 타이거즈의 대투수 양현종까지 아이폰 갤럭시 두 기종 모두 고품질 인쇄 튼튼한 케이스 재질로 오랫도록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공식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퀄리티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옵션까지 추가 가능하고 내가 응원하는 선수와 항상 함께하는 기분 느껴보세요. 야구장에서도 나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펜시 충전 완료! 주문 방법은 유튜브 영상 내용에 구매 링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주문해주세요. 팬심을 손에 쥐자 코노의 선수 캐리커처 휴대폰 케이스 지금 주문 부탁해요. 자, 하도 많이 속아서 이제 좀 그만 속고 싶은데 일단 올 시즌이 현재 지금 122타석 이게 커리어 하이예요. 그러니까 참 기회를 못 잡았다. 기회를 못 잡았다. 지금 이제 26살, 내년에 27살, 만으로 27살 되는 선수가 지금 이제 올 시즌에 122타석 받은 게 이게 커리어 하이라는 거. 그러니까 참 커리어가 꼬인 축이죠. 그리고 타율 자체도 현재 2할 8푼, OPS가 0.744인데 이게 전부 커리어 하이입니다. 올 시즌 성적을 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보면 전반기 삼진율이 42.5%, 커리어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김석환이 뭐 끝내기 홈런도 치고 3루타 치고 이래도 사실 저는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그닥 없었거든요. 근데 후반기 들어 현재 삼진율이 31%,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볼넷율이 14%, 거의 7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김석환은 또 장타자가 아니냐, 볼넷출루 똑딱똑딱 이런 의미가 있냐? 맞아요. 애초에 거포 유망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위즈덤 좋아하십니까? 위시 싫어하시죠? 극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김석환도 이과예요. 컨택률이 매우 나쁜 선수가 김석환이다. 통산 컨택률이 65%밖에 안 되고 존 안에,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컨택도, 그러니까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한 컨택도 50%밖에 안 될 정도로 이게 방망이로 공 맞추는 재주가 좀 부족한 선수예요. 대신 이 친구는 우투좌타, 그러니까 오른손잡인데 야구 때문에 일부러 좌타자를 선택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난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러니까 타고난 힘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방망이에 맞아 나가기 시작하면 장타는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 일단 후반기 출루율이 이제 4할이 넘는다. 자, 문제는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외야 수비가 정말 처참합니다. 센스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배트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선수입니다. 배트 스피드가 느리다라고 해서 뭐 빠른 공을 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약점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김석환도 그렇고 변우혁도 그렇고 위즈덤도 그렇고 이 배트 스피드가 평범한 선수들은 이 낮은 컨택률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기인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게스 히팅이 중요하고 투수와의 카운트, 수싸움이 중요하죠. 카운트가 유리할 때 초구, 2구, 3구 내 승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풀 카운트로 가거나 평행 카운트로 가거나 이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볼보다 많을 때는 이 풋어웨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은 삼진으로 그 타석을 물러날 가능성들이 이런 선수들은 좀 높아요.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후반기 지금 홈런 1개를 제외하면 좀 장타가 실종인 좀 똑딱이가 되어버렸어요. 후반기 출루율이 4할인데 장타율이 지금 0.38이, 장타로 승부를 봐야 되는 선수인데 지금 너무 좀 똑딱이가 돼버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타라는 건 결국 배럴에 정확하게 맞아 나가다 보면 덩달아 따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매몰돼서 김석환 똑딱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고, 올 시즌에 변우혁처럼만 안 되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든 맞춰서 나가려고 말도 안 되는 스윙 저지르고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데, 김석환은 어쨌든 지금 타석에서 이 스윙하는 거 보면은 상황에 맞는 스윙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자신 있게 지금 자기 스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신경 써야 되는 건 수비. 그 다음에 지금처럼 차분하게 존에 들어오는 공을 공략하고 빠져나가는 공들을 걸러나갈 수 있는 선구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석환보다는 박정우의 스텝업을 기대했는데 뭐 이 친구는 지금 팬이랑 인스타 배틀 뜨다가 2군으로 가버렸죠. 진짜 이 팀은 올 시즌에 돌아가는 꼬라지가 긍정적인 걸 찾아볼 수가 어렵다. 네. 자, 마지막으로 투수 이성원 꼽아봅니다. 25 드래프트 이제 10라운드 픽이죠. 하도 저희 라방 할 때마다 뭐 이성원 퓨처스에서 잘 던지는데 보셨나요? 봤는데 저도 퓨처스에서 던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지난 한화전 때 올라와서 스트라이크 존에만 피해서 공을 신나게 난사하다가 이 정도면 뭐 협박받는 거죠? 너 스트라이크 던지면 죽여버린다. 네, 뭐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팬들이 목 놓아 이성원 울부짖었는지 대충 짐작은 가더라. 좀 가능성을 좀 봤어요. 던지는 꼬라지가. 네, 우리 마운드 꼬라지를 지금 보면 이번 시즌 누구라도 어린 투수 유망주가 생겨서 마무리 캠프, 내년 스프링 캠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일단 우한 정통파 신인 투수가 포심 평속이 146km, 나쁘지 않아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제 3개 구종을 구사를 하는데 적어도 퓨처스 리그에서는 저 2개 구종으로 좌우타자 상대를 제법 잘 했습니다. 아주 뭐 기본적인 투수 소양은 갖추고 있는 선수고, 왜 10라운드에 맨 꼬레비로 거의 뽑혔던 선수가 이렇게 지금 김태형, 이호민, 얘네들은 전부 1라운더, 2라운더잖아요. 그리고 좀 더 쭉 스킵하고 10라운더 이성원이 지금 1군에 올라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봤고요. 누구에게나 첫 번째 등판은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구위 자체가 나쁜 투수는 아니고 손끝 감각이 그래도 괜찮은 선수다라고 저는 좀 봤고요. 꾸준히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친구다. 올 시즌 데뷔한 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9월에 등판 기회를 좀 받아서 1군을 최대 좀 경험을 하고 마무리 캠프, 그리고 이번 이제 오프 시즌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올 시즌에 보여준 퍼포먼스 때문에 저 망했다, 저 뭐 보고 뽑았냐, 이렇게 단정 짓기는 너무나 빠르다. 내년 당장 이 선수들이 1라운더 김태형, 2라운더 이호민과 함께 내년 우리 마운드의 깜짝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마운드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